주간 꾸레! 꾸레! 네, 주간 꾸레가 끝났는지 알았지롱?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쿠만 감독 유임을 지난 4일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만 감독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울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시즌도 쿠만 감독이 이끌게 됐습니다. 소감 소감?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막 대단한 막 명장을 데려올 게 아니라면은 그래 그래도 쿠만 유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네. 그런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네요. 라포르타 회장이 공식 발표 이후에 인터뷰에서 쿠만 감독과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쿠만 감독이 첫 시즌을 통해서 큰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1년치 경험을 통해서 이번 시즌도 잘해주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빨리 발표해야지. 상당히 좀 일주일 넘게 뜸들인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시즌을 돌아보고 잘된 거 잘못된 거 리뷰도 좀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유임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얘기인데 그 기간 동안 사비도 만나고 새로운 후보도 그러니까, 한번 추스려 보고 그러다가 마땅한 대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쿠만 감독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휴가 다녀오고 뭐 유로 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그때 돼서야 감독 결정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 훨씬 나아요.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쿠만 감독 하에 바르셀로나가 다음 시즌도 계속해서 전개를 할 텐데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지난 3일날 여러 군데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쿠만 감독을 유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문도 데포르티보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의 급여 중에서 일부를 성과금으로 돌린다. 그 얘기는 이제 급여가 삭감이 될 수 있다. 쿠만이 급여를 모두 받으려면은 우승해야 돼. 쿠만 너무 보살 아냐? 야 진짜 네. 레전드는 조금 다르긴 달라. 네. 이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아스 쪽에서는 라포르타 회장이 우리의 색채는 433 바탕에 공격적인 축구인데 3백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3백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다음 시즌은 433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즌 433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3백 바탕의 전술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올 시즌에 4-2-3-1로 시작하고 4-3-3으로 갔다가 그때까지 성적이 더럽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까지는 폭망 분위기였어. 그래서 3백으로 바꾼 다음에 살아났잖아요. 연승하고 네. 우승 경쟁에 가담하고 그랬죠. 믿을 수 있는 수비수가 없으니까 수비 숫자를 늘려놨고 거기다 미드필더 라인에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중원 전장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리즈만하고 메시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투톱으로 기용이 되면서 둘 다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많이 해결됐죠. 네. 네, 지난 시즌 대비. 그러다 보니까 3-1-4-2, 3-5-2가 말 그대로 해결책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진짜? 임시 방편으로 올 시즌은 그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자신이 옛날에 회장했을 때 4-3-3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 말 그대로 유럽을 지배하고 또 추억팔이 한다 추억팔이. 정치인 진짜 나빠.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진짜. 지배자였어. 그게 언제냐 진짜. 2009년. 여하튼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모습이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라포르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 중에 하나가 라마시아를 중시하면서 크루이프이즘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 조르디 크루이프도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뇌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길 거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루이프이즘에 입각한 전술을 써야 돼. 근데 사실 요한 크루이프는 4-3-3이 아니라 3-4-3에 가까워요. 뭐 그렇기도 한데 그건 결국 포메이션 포진에 불과하고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 근데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4-3-3으로 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 파나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팀하고 바르셀로나 얘기할 때 4-3-3은 말 그대로 유물과 같은 거다. 더 이상 성배가 아니다. 3-5-2가 오히려 더 균형적으로 맞다. 네. 거기다가 3-5-2를 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3-4-3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죠. 요게 중요한 부분인데 바날 감독이 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표팀도
532, 352로 변형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전술 변화를 가져갈 때 굉장히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팀들이 백스리, 뭐 352를 사용하고 있고 433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경직되고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변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433을 써야 돼 이게 아니라 343을 바탕으로 해서 352 또는 433으로 바꾸는. 근데 지난 시즌 돌아봤을 때 352를 시작해서 343 또는 433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거의 매크로였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더 좋지 않을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셀로나 특유의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짧은 패스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그러면서도 문전에서 확실하게 득점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면 플랜 A를 뭘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플랜 A를 뭘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영입해야 되는 선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일단은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영입을 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문제인데 영입했고 그리고 오른쪽 풀백 문제였죠. 오른쪽 풀백 영입을 했고 중앙 수비수 문제였죠. 중앙 수비수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야. 그래 내가 여기서 한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근데 또 미리 또 실드를 치네. 그래 영입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야. 영입만 했어. 그래 영입만 그 자리에. 하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떡하니 얘들아. 그래 아니 근데 라포르타도 좀 너무한 게 433 해라 뭐 공격적인 축구 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에 맞게 영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하라고 말만 하면 어떡해. 일단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어? 재정적으로 그렇게 탄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계약으로 나와 있는 선수들을 재빠르게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세르기오 아구에로 영입했죠. 네. 근데 아구에로 같은 경우에는 부상만 없다면 해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진짜 난 그렇게 될까? 봅니다. 네. 다만 네. 전체적인 기동력이 저하되는 부분을 쿠만 감독이 어떤 포진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보완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수비 쪽에 에릭 가르시아를 영입을 했습니다. 에릭 가르시아 영입은 피케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면서 영입을 한 거죠. 숫자 배우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에릭 가르시아 영입하면서 네. 수비도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에메르송을 영입했어요. 네. 그래서 에메르송을 영입하면서 오른쪽 측면 수비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에메르송이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포백보다는 3백을 쓰면서 알바 에메르송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에릭 가르시아를 영입하긴 했지만 에릭 가르시아가 맨시티에서 보여준 활약을 봤을 때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전히 이 바르셀로나가 스쿼드로 선수들의 이름값으로 1대1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좀 팀적으로 공수 모두 이제 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433보다는 그래도 352를 그냥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에릭 가르시아나 이런 영입들도 그거하고 뭐 거의 같은 네. 예,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당백의 수비수는 아니니까 수비 숫자를 3명으로 유지하는 게 결국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3-1-4-2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나이둠 영입에 지금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나이둠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하고 네덜란드 일간지에서 이미 보도가 나왔는데 바이나이둠이 바르셀로나가 아닌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파리 생제르맹이 연봉 2배를 제시했고 바르셀로나가 제시한 것보다 2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본 기사에는 포체티노가 그렇게 괴롭혔대. 네, 전화를 그렇게 했대요. 전화를 그렇게 했대. 그리고 뉴캐슬에 있을 때 그 토트넘으로 데려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리버풀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입 경쟁에서 밀린 감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좀 다시 해상하면서 또 영입을 추진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이나이둠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 메디컬 테스트만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바이나이둠 메디컬 테스트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뭐 데파이도 네. 그렇고 그런 그런데 얘기 하더니만 바이나이둠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고 하니까 수뇌부들 모임이 이제 가져졌고 그 가운데서 라포르타 회장하고 수뇌부들은 야 우리가 2배를 제시할 수 없다. 그래. 야, 여기서 100기. 아니 그래 왜냐하면은 그 고액 주급자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됐거든. 그래서
그 수아레스도 그렇게 보내고 한 건데 여기서 또 아구에로 데려오고 바이날듬 이렇게 많이 주고 데려오면은 그냥 똑같이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구에로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영입할 네. 수가 있었고 이거는 뭐 논외의 얘기지만 네. 아구에로의 영입은 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넘버 9 해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메시하고의 호흡 또 한 가지는 메시 잔류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좋게 얘기해 준다 진짜. 근데 이제 아구에로가 왔다는 건 난 메시가 잔류한다고 봐. 그렇지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아구에로하고 메시하고 물론 이제 코파 아메리카가 곧 펼쳐지겠지만은 네. 코파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노리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하면 준비하기 때문에 그건 바르셀로나에서 발을 맞추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그럼 아르헨티나 애들 더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됐어 그만 충분합니다. 네. 여하튼 이제 바이나이듬을 놓치게 됐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부스케츠를 계속 주전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답답하다. 네, 왜 그러냐면 페드리, 더용, 부스케츠였잖아요. 네. 근데 바이날둠이 오면 페드리, 바이날둠, 더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부스케츠를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 또 사무이 가야 돼. 네, 부스케츠가 그 자리에서 뛰려면은 쓰리백들이 보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스케츠도 기동력 저하를 많이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2023년으로 하느냐, 2024년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만 남아 있다고 해요. 아닌데? 아니야? 그 사이 유벤투스도 노린다고 하던데. 아 유벤투스가 강력하게? 아니라 바르셀로나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아직 유로 시작은 안 했지만은 평가전들 보면은 데파이밖에 안 보여요. 데파이가 사실상 네덜란드 에이스라고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로에서도 네덜란드의 성적과는 별개로 데파이의 활약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 몸값은 또 뛸 거란 말이에요. 주급을 맞춰줄 수 있을까? 좀 봐야죠. 그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르셀로나가 요거는 바이널듬은 놓쳐도 요거는 꼭 해야 되지 잡아야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르셀로나의 방출 대상이 움티티, 주니오르 피르포, 쿠티뉴, 피아니치, 마테오스 페르난데스, 브레이스웨이트가 있고요. 리키 푸치하고 트린칸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보낼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좋은 제의가 들어온다. 그럼 세르지 로베르토, 클레망 렁글레, 우스망 덴벨레도 보낼 수가 있다. 안 좋은 제의가 들어오겠냐고. 네. 얘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맨시티의 아이메릭 라포르테의 영입에 적극적이라면은 가르디올라 감독이 세르지 로베르토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끼어 팔기. 아직도 좋아할까? 모르겠어. 네. 너무 행복해라 아니야 이거? 그게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라포르테가 온다면 렁글레는 당연히 처분 대상이 되고요. 아니 난 안 와도 처분돼야 될 것 네.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미련을 가지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공격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덴벨레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 제의 그것도 이제 연봉 삭감 재계약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가 어느 부분을 더 영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연류가 되고 있는 선수들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왼발 센터백들 네. 맨시티의 아이메릭 라포르테, 비아레알의 파우 토레스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세비야의 줄스 쿤데. 네. 줄스 쿤데는 오른발이 주발이긴 하지만은 최근 프랑스 대표팀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뛸 정도로 굉장히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라인 올리고 공격했다가 뒷공간 파고드는 공격수들에게 고생하잖아요. 그 점 때문에 이제 줄스 쿤데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요 센터백들에게는 돈을 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의 호세가야. 왜냐면 주니오르 피르포를 내보낸다고 쳤을 때 왼쪽에 백업 자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가야가 백업 자원? 아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오른쪽에 에메르송이 네. 주전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한다면 네. 데스트가 왼쪽에서 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가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야를 선점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있지. 예. 네. 알바 가야 뭐 에메르손 데스트 뭐 요렇게 측면 자원을 꾸리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한 명 정도로 영입했으면 좋겠다. 근데 세르지오 부스케츠 백업 자원이 필요한데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스페인 언론은 바르셀로나의 재정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은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것이다. 이종료 없이 영입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종료가 필요하지 않는 미드필더는 누가 있느냐? 뭐 하칸 차나놀루, 페르난지뉴 또는 프랑코 바스케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리키 푸치하고 모리바를 더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B팀에 있는 오리올 부스케츠를 한번 올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B팀 자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프리시즌에 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스케츠는 백업 자원을 구한다기보다는 부스케츠가 벤치로 내려갔을 땐 다른 구성을 고려해봐야겠죠. 예. 일단 이제 바르셀로나가 폭백으로 회귀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백이 더 어울려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에요. 유로 끝나고 다음 시즌 시작했을 때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는 좀 봐야 됩니다. 많은 언론들이 결국 바르셀로나의 공격 쪽 그리즈만, 메시, 아구에로의 호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선수를 동시에 기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지난 시즌에 쓴 3-1-4-2보다는 3-4-3에 가깝게 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공격수 3명 써야 되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변화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줘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저는 근데 조금 깊게 파고 들어보자면은 공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비를 생각해야 되거든. 밸런스를 근데, 생각해야 돼요. 수비로 전환했을 때 결국 바르셀로나는 메시라는 핸디캡을 하나 지고 있어요. 메시가 뭐 물론 이제 최근에 또 열심히 수비를 하긴 하지만은 팀 차원에서 이렇게 팀 단위의 수비를 할 때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거기까지 부담 주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10명으로 골키퍼 빼면 9명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럼 여기에 필요한 자원들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해보고 구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쿠만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는 만약의 경우 3-4-3으로 간다고 친다면 미드필더가 굳이 필요한가? 그 생각도 좀 들어요. 3-4-3으로 간다고 하면은 좀 중앙 미드필더가 애매하죠. 2명밖에 예. 그렇죠. 쓰지 않으니까 그럼 미드필더가 굳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결국 아구에로하고 메시하고 조금 더 공격 쪽에 신경을 쓰게 하고 그리즈만의 연결고리 역할하는 3-4-1-2 형태라든가 아니면 지난 시즌의 모습 공격수 중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지난 시즌의 모습 3-1-4-2 그냥 부스케츠를 네. 투입하는 또는 여기서 덴파이가 영입이 됐을 때 데파이를 측면 쪽에 배치하는 왼쪽 그러면 이제 3-4-3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니까 네.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역시 지금 언론 쪽에서 얘기한 것만 믿고 저희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포백으로 바꾸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 회장이 지금 하란다고 하면은 팀 망할 수도 있어. 그래, 야, 요한 크루이프의 드림팀 회장 요한 크루이프가 다 씹었어. 아니 쿠만도 어디 가서 지는 타입은 아니거든. 자기 그래. 할 말은 하는 타입이거든. 코카콜라잖아. 그래.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면은 라포르타한테 얘기할 거야. 이거 내가 해봤는데 포백 안 된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 결국 쿠만 감독이 해봐야 알아 이거. 머리를 굴리고 실전에 테스트를 해봐야지 각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백퍼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적 시장이 좀 더 진행이 돼서 데파이라든가 다른 센터백이라든가 뭐 호세가야라든가 영입이 됐을 때 이건 너무 희망을 많이 슥슥 집어넣는데 하나씩. 네, 그랬을 때 주강꾸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